안녕하세요. 내가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하긴 했는데 사정상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대신 농사를 좀 지어달라고 부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는 내가 직접 작용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위탁해서 경영하거나 또는 임대차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내용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규정된 사항 외에는 직접 작용을 하셔야 하고, 임대차나 위탁 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추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고, 적발되면 벌금을 크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이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해 놓고 그 외에는 뭐 불법이다 라고 개정이 된 거고, 그 전에 73년도 1월 1일에 만들어진 개정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는 사실 이런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취득한 농지가 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마음대로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를 해도 됩니다. 다만 내가 취득한 농지가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요 몇 가지 해당되는 내용에 한해서만 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탁 경영과 임대차에 대한 차이점 말씀드리면은, 위탁 경영은 내가 지인에게 일부 그 보수를 주면서 나 대신 농사를 좀 져달라고 하는 것이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료를 받는 거죠. 임대료를 받고서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위탁 경영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군대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뭐 군대를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장기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걸 잠깐 위탁해서 맡길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대학원에 진학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나서 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도소에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여자일 경우에 뭐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은 뭐 선거를 통한 어떤 공직에 취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의 시간 동안만 위탁 경영을 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는 다 임대차가 가능한 거고,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에 가장 먼저 상속 농지, 내가 상속받았는데 뭐 바로 내려와서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를 허용해 주는 거고, 또 내가 8년 동안 작용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8년 이상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이제는 좀 농사를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도 1만 제곱미터 이하 한도 내에서 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8년 동안은 못 졌지만 5년 동안은 농사를 졌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60세가 넘었어요. 좀 농사 짓기 좀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 농사를 안 지어도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직접 농사 짓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시려는 분에게 이렇게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위탁 경영과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법에서 이렇게 그 규정을 해 놓았고,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 외에는 그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를 하면 안 됩니다. 했을 경우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면 아시다시피 최악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금액 중 높은 금액의 25%를 앞으로는 납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